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의미가 옅어지고 있는 한국 전쟁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원 입대서를 쓴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 학도병 183명은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을 지켜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에 걸맞게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전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1950년대 시기의 유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바로 호국보훈이죠. 조국을 지키다 쓰러져간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특집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6.25 한국전쟁부터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한국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의미가 옅어지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50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한국전쟁. 53년 7월 27일 그 전쟁은 멈췄지만 그때 그어진 휴전선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라는 사실에는 모두 공감했습니다. 잔혹한 이제 민족사, 네, 당연히 공감을 하죠. 옛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온고지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옛날 일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일들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피난민이 많이 생기고 이산가족도 많이 생겨서 하지만 전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쉽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했습니다.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70주년이네요. 1953년 7월 27일에 이제 휴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요? 60주년 한 100년은 되겠어요. 55년 정도요. 60년? 역사를 잘 기억하지 못한 학생들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멀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식 차이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념 대립으로 민족이 분단되고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아야만 했던 가슴 아픈 역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을 기억하면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그 역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원 입대서를 쓴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전쟁터에 뛰어든 전남 지역 학도병 183인인데요.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을 지켜내고 장렬히 전사한 학도병들의 공적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7월 13일 중학생들의 자원 입대 혈서가 국군에 접수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중학생 183인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몰리면서 북한 인민군은 이미 낙동강 앞까지 내려온 상황. 학도병들은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자마자 천장도 없는 석탄 운반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미 인민군에게 함락된 전주를 사수하라는 특명이 떨어진 겁니다. 경남 하동군에 도착한 학도병들은 인민군 최정예 육사단 부대원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련제 전차와 대공화기로 중무장한 인민군 1000여 명을 상대로 학도병들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구례에서 출발한 북한군 육사단 선봉대대 전차 10여 대와
조를 하게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소총만으로 북한군 중무장한 부창군 1000여 명을 약 15시간 정도를 잡아두게 되는 그런 전공을 세우게 된 거죠. 15시간에 걸친 교전 끝에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 덕분에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은 지켜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화계 전투가 인민군의 진격을 일주일 이상 지체시켰고 그 사이 남측의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열 구축이 마무리된 겁니다. 순천 농업중학교 박춘규, 여수중학교 곽정택, 벌교 상업중학교 김차석. 전사자 70여 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신원이 확인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상태입니다. 그분들의 형들이나 그분들도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인 거는 분명하고 그렇다면은 그대로 의미 없이 국립묘지 유해발굴 감시단에 그대로 놔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모셔왔어. 여기서 묻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18 용감무쌍하던 학도병은 이제 90대 노인이 됐습니다. 오늘날까지 생존해 있는 전남 지역 학도병은 15명 남짓. 화계 전투의 영웅, 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은 과연 어떤 예우를 받고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켰지만 지금도 많은 참전 용사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명예에 걸맞게 합당한 예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취재진이 만났던 6.25 참전용사 강효수 할아버지. 당시 88살의 나이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 그의 겨울 병세가 악화돼 끝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살아생전 어르신의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명예수당이 전부. 막대한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로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혼자 계시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시면서도 정말 우리 해외에 이렇게 적극적이셨어요. 오실 때마다 뭐 하나라도 사오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셔 버리니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했던 명예수당은 30만 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에 올해 3월부턴 2만 원이 인상된 3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참전 용사들은 대부분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어디 아프다,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어. 며칠 만에 하고 그래. 그 약값이 제일 많이 들더만. 모자라지. 판트도 모자라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급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8만 원까지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5배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전남과 충남만 명예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어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예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른 그 명예수당 지급을 우리 도도 이제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는 모두 30만 명으로 적게는 70세에서 많게는 94세까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 해마다 1000여 명 가까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1950년 6월 25일, 70년 전 그날을 아시나요? 평화롭던 일요일 새벽, 북한의 예고 없는 남침으로 갑작스러운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전쟁에 뛰어들었던, 눈앞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참전 용사의 마음을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6.25 전쟁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 참전 용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사는 용사들이 적지 않죠. 참혹했던 전쟁의 아픔을 마음속에만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처우는 개선돼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호국 보훈.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잊지 않고 기억해 보답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남교육청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은 특별전 공동개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전남 학교들의 앨범과 사진, 생활기록부와 상장 등 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협약에 따라 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해 수집한 전남 교육 역사자료 가운데 1950년 전후 시기의 유물을 무상 대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태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전라남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기준도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정했습니다. 또 예술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 지원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홍보관 형태로 영업 중인 방문 판매 업체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해남 지역 내 방문 판매 업체는 27곳입니다. 해남군은 주 고객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인 만큼 신속한 조치로 국민 안전은 물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집합 홍보는 물론 판촉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해남군은 또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과 안내와 준수사항 이해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에 전남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 3곳이 예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자산화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방치된 유휴 공간을 지역 사회를 위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1개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해 20곳이 예비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전남은 목포와 장흥, 영광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와 농협대출심사를 거쳐 유유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게 됩니다. 금리 3.5% 가운데 1%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 곳곳에서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올해 들어 진도 초입에서 서망항으로 이어지는 국도 18호선 도로 확장 공사와 해안 일주도로 개설, 지방하천 정비 등 1,800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리조트와 연계되는 해안 일주도로는 전체 길이 14km 가운데 9km 개설을 완료해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방도 801호선과 803호선 정비는 새로운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수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레일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10시 20분쯤 묘도동 해저터널 공사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모 씨가 레일카에 깔려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레일카로 짐을 옮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떨어져 바퀴에 깔린 것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미래교육과 인사혁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 방안과 인사혁신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패널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9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을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포시 근대역사 문화공간 주변의 상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역사알기 교실이 운영됩니다. 목포시 만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7월부터 9월까지 만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897 만호동 123 알림이 센터를 운영하고 마을의 역사와 중국어 회화, 도시재생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오는 26일까지 만호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장흥군이 귀농귀촌 정착사례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장흥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한 사람으로 이달 30일까지 정착 과정을 다양한 에피소드 중심으로 풀어내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시상하게 되며 제출된 작품은 책자로 발간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안 오승우 미술관이 온라인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술관은 6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걱정인형 만들기를 선정하고 11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체험 재료는 택배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제공되며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를 보며 체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승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며 선착순 400명입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며 폭염 수준의 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0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순천과 구례 등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다 저녁에 그치겠고 밤에는 다시 남서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돼 다음 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에는 가시거리 1k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진 요즘 음식물 보관과 관리,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음식은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합니다. 또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두지 말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완전히 다시 가열한 뒤 섭취해야 합니다. 조리도구 사용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육류와 어패류에 사용한 칼과 도마 등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식 조리 전이나 식사 전에 손을 반드시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면서도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을 맞고 있어 그 의미가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6월 한 달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